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준입니다. 오늘 현대일렉트릭이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을 하고 있고, 이 급락하고 있는 현대일렉에 대해서 이제 매수 관점을 여전히 유지해도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하나씩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 영상에서는 현대일렉 중심으로 다룰 거고요. 2부 영상에서는 다른 변압기 종목들. 오늘 뭐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재룡전기, 뭐 산일전기 거의 대부분 이제 같이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압기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다른 종목들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 2부 나눠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현대일렉인데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변압기 섹터죠. 참고로 이 HD현대그룹에서 현대일렉이란 존재는 사실 효자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효자죠. 옛날에는 이제 적자 기업으로서 그룹 내에서도 약간 골칫덩이 같은 기업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지만 미국에서 이제 전력 설비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특히 최근에는 AI 때문에 이제 데이터 센터 설립 때문에 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폭증하기 시작하면서 현대일렉트릭이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특히 한국 변압기가 세계에서 경쟁자가 없을 정도라고 평을 받기 시작하면서 현대일렉이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기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뭐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재룡전기, 뭐 LS일렉트릭 이런 기업들도 본격 수혜를 받으며 호실적 행진을 이어가게 됩니다. 현대일렉트릭의 오늘 실적 발표도 분명 호실적이죠. 그렇게 이어가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잘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꾸준하게 보라고 이야기했던 섹터들은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예컨대 조선주, 아니면 변압기, 뭐 제약주, 뭐 방산주, 엔터주, 대부분 이제 현재 업황이 좋은 애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코멘트 드릴 때는 호황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해왔었잖아요.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요. 제가 오늘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린, 참고로 이 텔레그램은 영상 하단에 링크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평소에 저희 어떤 투자관이나 저희 관심 종목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속보 뉴스들 아주 스피드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뉴스 빼고요. 딱 중요한 것들만 올려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에는 이런 식으로 주요 일정들을 제가 직접 정리해드리기도 합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의 휴장입니다. 트럼프 취임식입니다. 현대일렉트릭 실적 발표 있습니다. 이거 다 장전에 올려드린 거거든요. 내일은 농림부 장관. K푸드 관련해서 이제 간담회가 있는데 뉴스가 자극적으로 나와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정도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렸고, 수요일날 이런 실적 발표 있고, 이런 거 지금 제가 다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하시면은 아주 편하게 주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변압기 이야기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러다가 이제 제가 그 변압기 관련 코멘트를 장전에 제가 매일 나는 이렇게 투자할 거예요라고 이제 저의 어떤 투자 전략을 공유를 해드리거든요. 투자관이나 투자 전략이나 관심 종목, 관심 업종 뭐 이런 것들 이제 공유해드리는데 이번 주는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있을 거거든요. 특히 이번 주 보시면은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뭐 변압기, 뭐 그냥 줄줄이 사탕입니다. 얘네들 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오늘은 이제 변압기였던 거고요. 뭐 삼성바이오도 이번 주 실적 발표니까. 그리고 트럼프 취임식이 오늘 밤 진행이 되잖아요. 취임식 때 얘가 뭐 하겠습니까? 연설하겠죠. 연설 때 뭐 하겠습니까? 나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할 건데 트럼프는 이미 여러 공약에서 어떻게 할 거다라고 말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나오겠죠. 한국 입장에서는 제일 우려되는 게 뭐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관세라든지 이런 얘기 있을 거고, 당연히 이번 주는 변동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줍줍할 거예요. 누구를? 얘들요라고 미리 적어드린 거예요. 이 장전에 이제 적어드렸고, 그래서 VIP 방에는 이제 여기다 추가 코멘트를 드리죠. 여러분들 뻔히 변동성이 있을 건데 놀라지 마시라고. 참고로 저도 변압기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수익 실현했습니다. 지난주에 수익 실현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변압기의 변동성을 위해서 저는 오히려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어요. 아까도 적어드렸죠. 오늘 장전에도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줍줍하겠다고. 이런 애들은 이번 변동성 때 딱 당첨돼갖고 같이 흔들리면은 줍줍해야 된다고요. 줍줍이란 표현을 이해하셔야 돼요. 한 방에 딱 그냥 뭐 미수몰빵 이거 아니에요. 이번 주 구간은 그 신용몰빵, 미수몰빵, 현금몰빵 이런 거 하는 구간 아닙니다.
그거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고, 저점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기 좀 가지기 힘든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모아간다는 느낌으로 다가가시면 돼요. 네,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게 놀랍진 않아요. 그럴 만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게 어떤 분들이 이러십니다. 실적이 안 좋은 건가요? 아니요, 실적 좋습니다. 볼까요? 오늘 이 현대일렉트릭은요, 두 개의 공시가 나왔죠. 크게는 세 개라고 해야 될까요? 보시다시피 매출액 변경 공시, 연결 재무제표 공시, 신규 시설 투자 공시. 신규 시설 투자는 아마 뉴스로도 만나 보셨을 것 같아요. 그 현대일렉트릭이 이제 엄청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갖고 4천억 들여갖고 공장을 더 건립한다, 신공장 건립한다, 몇 년 뒤부터 반영된다. 이 컨콜도 아까 전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실적 공시 보자고요. 시설 투자는 뭐 별 내용 없었으니까 신공장이니까. 크게 이제 공시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요거 하나 나왔고, 요거 하나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거 먼저 보게 되면은, 4분기 실적 발표죠. 네. 4분기 실적은 이러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매출액이 8,100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이제 이만큼 나왔고요. 네. 순이익이 이만큼 나왔고, 이런 발표고, 전기 대비는 이렇게 좀 증가분이 있어요. 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매출의 콩쿨에서는 이제 매출액의 이제 일부가 이연되었다라는 내용도 좀 있었죠. 근데 그래봐야 그 몇백억이어갖고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연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기 대비가 아니고 전년 동기, 23년 4분기랑 비교해서는 뭐 이만큼의 성장을 이뤘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적이 여러분들 보셨을 때 나쁜가요? 전기 대비 두 자리 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쁜 거라고요? 그건 절대 아니죠. 확실히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연간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죠.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니까 이제 결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면은 23년도 대비 22.9%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112% 증가했고, 뭐 대기업이 이 정도면 엄청난 성장을 한 거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주가가 급락하느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분명히 숙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요, 적게 올라간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네,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언제든 어떤 이벤트가 등장했을 때는 차익 욕구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이벤트라는 게 호재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재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역으로 이런 경우가 있었죠. 얼마 전에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어닝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시장의 기대 이하의 실적 발표였었죠. 4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발표하면서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그때 주가 안 밀렸죠. 그 후로 밀렸지.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 주가 안 밀렸습니다. 그 후로 밀렸죠. 왜요? 얘는 거꾸로잖아요. 주가가 충분히 하락한 상태에서 나온 악재였었죠. 그리고 당시에도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전망은 이미 여러 채널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작년 12월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고,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전망은 매일 아침 삼성전자 레포트에서도 나오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현대일렉은 삼성전자의 딱 반대 유형이죠.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좋은 실적, 그 차익이 나온 거예요. 오늘은 차익 욕구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각에서는 이제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실적 발표였다라는 말도 있으나, 대개의 이제 증권사에서는 요 정도는 일단은 예상치 수준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된 원인은 뭐 특별한 어떤 숨은 악재가 있다거나, 뭐 때문에 그런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호실적 속에 나오는 차익 욕구가 이제 주된 이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된 이유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에서 이제 어떤 악재가 등장을 하거나 돌발 변수가 등장하거나, 근데 뭐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기로는 악재다, 손절해야 되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의 매출액이 1조예요. 영업이익이 1천억이에요. 악재가 등장했어요. 그 악재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트럼프의 관세도 있을 것이고 뭐 아니면 이제 방산주 입장에서는 갑자기 뭐 휴전이나 종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뭐 아니면 계엄으로 말미암아 어떤 악재로 인식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죠. 예를 들어 계엄 딱 터지자마자 원전이라든지 네 밸류업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급락을 했었잖아요. 악재가 등장했어요. 매출액이 만약에 1조에서 9천억으로 빠질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1천억에서 뭐, 네, 900억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한 10% 정도씩, 이 악재 때문에 빠질 것 같아요. 매출액도 빠지고, 영업이익도 빠지고, 순이익도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실제 악재잖아요. 네, 실제 악재. 이거는 사실, 주가는 이렇게 되면 10% 이상의 조정이 나오죠. 대표적인 예로 뭐 수주했던 게 계약 취소를 당했다거나, 네, 뭐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가진금을 맞았다거나, 엄청난 소송전에 휩싸였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 네. 근데 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런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실적 발표하면서 차익이 나오면서 호황 속에서 나오는 조정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거는 현대일렉트릭은 사실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고 조정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비슷하나 그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리고 뭐 전국도 불안하고 트럼프라는 어떤 대통령의 취임도 불안하고 오늘 밤이잖아요. 거기다 오늘 밤은 미장은 휴장이니까 뭐 이런 것도 이제 불안하고 그러니까 차익이 현재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지 실질적으로 어떤 악재가 등장해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사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조정이 길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좀 있으면 또 하겠죠. 몇 달 지나면 또 할 거고 2분기 실적 발표 또 할 거고 그러면서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전망치나 이 기업에 대한 어떤 기대치나 왜냐면 얘가 갖고 있는 수주잔고나 이런 거 봤을 때 올해 실적은 전혀 문제될 게 없거든요. 25년도 현대일렉의 실적은 문제될 게 전혀 없고 현대일렉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변압기 종목들이 그래요. 수주잔고가 이미 몇 년치 일감이 쌓여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뭐 내년에 문제가 되거나 내후년에 문제가 되거나 그거는 뭐 다음 수주 내역을 봐야 알겠지만 일단 올해는 실적이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짧고 간결할 겁니다. 조정 자체가 아주 깊고 길게 전개되는 그런 조정이 아니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탁탁 탁탁 이런 느낌이요. 짧고 간결할 거예요. 참고로 이 현대일렉이 작년에도 당연히 실적 발표를 했죠. 작년 1월에도 했었고 근데 1월에는 너무 상승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차익 물량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작년 뭐 7월이나 10월 이럴 때 이제 실적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가다가 툭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네, 가다가 툭 이런 구간들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근데 보시면은 결국에는 다 또 올라왔었죠. 이게 뭐 반년 아니면 뭐 1년 이렇게 이제 전개되는 조정 패턴이 아니고 이런 식의 어떤 차익 욕구와 함께 등장하는 조정 같은 경우는 보통 길어야 몇 주예요. 네, 길어야 몇 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셔갖고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40만 원 이하에서 차트 만들 때마다는 일단 매수 관점인데 오늘은 음봉의 크기가 크고 그리고 일단 오늘은 수급들이 팔고 있단 말이에요. 수급들이 이제 차익을 챙기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저점을 막 애단하고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고 네, 단 40만 원 이하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양봉이 연속된다거나 흔히 말하는 차트가 좀 이쁘게 만들어진다거나 그런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저는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연속성 있는 차익이 아니라면 그리고 추가적인 악재가 등장하는 이런 게 아니라면 뭐 예를 들어 내일 아침에 눈 떴더니 목표가 대폭 하락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뭐 예상 밖의 어떤 뭔가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면 얘는 사실 그냥 진짜 많이 빠지만 30만원 중반까지 열어두고 그냥 이 40만원과 35만원 사이에 이 밴드에서는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 먹을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왜냐면 이 현재 얘가 올라가는 거를 자 보세요.
현대일렉트릭 그 보다 제가 이제 뭐 저랑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현대일렉보다는 약간 뭐 LS일렉이나 다른 변압기에 좀 힘을 주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현대일렉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얘가 이제 작년 한 해에 꽤 달렸단 말이에요. 꽤 달렸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얘만 그런 건 아니죠. 변압기가 다 달렸으니까 문제될 건 없어요. 다만 얘가 이렇게 달리고 나서 잘 보시면 고점을 올리기 위한 이 어떤 액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후부터는 버거워요. 무거워요. 가격도 비싸잖아요, 지금. 무겁습니다.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변압기를 트레이딩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현대일렉이 제일 무거워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조선주에서도 뭐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들 무겁단 말이죠. 시총이 크니까 무거워요. 근데 주가의 탄력을 보면은 탄력은 안 무거워요. 예를 들어서 방산주 하면은 제일 무거운 거 하나 에어로잖아요. 근데 주가의 탄력을 보면은 탄력은 안 무거워요. 이제 갈 때 제깍제깍 반응해주고 움직이면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변압기에서 현대일렉 하면은 탄력도 무거워요. 이게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정도에서는 매수 대응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드리는데 이 트레이더 관점에서는 이것보다는 다른 변압기가 낫지 않을까? 네, 이것보다는. 뭐 오늘 어쨌든 가장 많이 밀리는 주식이니까 향후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반등은 다른 변압기보다 더 많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단발성일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뭐 아주 장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지 않는 이상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뭐 매수하실 분들은 하시되 반등할 때 조금 엑시트 하시고 다른 변압기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거 어떨까 좀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요. 관련해서 이 현대일렉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의견을 드릴 거예요. 텔레그램에. 슬 저점 찍은 것 같습니다. 뭐 혹시 매수하실 분들 관심 있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의견 드릴 거고, 매도하실 분들 쓸 저항인 것 같습니다. 의견 드릴 거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해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텔레그램은 100% 무료로 운영합니다. 말 그대로 정보 공유 취지이기 때문에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변압기,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